요즘 사람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예전엔 그냥 스쳐 지나가던 말이 이제는 며칠씩 마음에 남기도 하죠.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오래된 인연들. 누군가와 잘 지내는 일보다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일이 더 어려워지죠. 이럴 때 철학자 니체의 말은 묵직한 울림을 남깁니다. 가장 고독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니체가 말한 고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외로움이나 고립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고독이란 타인의 기대와 끊임없는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하고 내면의 힘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우린 살아가며 너무 많은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이 되려 합니다. 불편한 말은 삼키고 마음이 아파도 웃고 그래 괜찮아 하면서 자신을 달래죠.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애써야 할까? 왜 나는 늘 관계에서 지쳐 있을까? 니체는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으려면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싶지만 분위기를 깰까봐 입을 다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정작 마음은 텅 비어가고 진심이 닿지 않는 공허함만 남죠. 니체는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는다. 그가 말한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서로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의 여백이죠. 그 여백이 없으면 관계는 금세 무너집니다. 우린 종종 가까움을 좋은 관계의 척도로 오해합니다. 늘 연락하고, 늘 함께하고, 늘 맞춰주면 관계가 깊어진다고 믿죠.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너무 가까운 관계는 결국 서로를 질식시킨다. 관계는 불로 다루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멀면 차갑고 너무 가까우면 뜨겁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따뜻함이 오래갑니다. 그렇다면 그 적당한 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건 결국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고 지쳐가는 이유의 대부분은 사실 상대방의 잘못이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지, 그리고 어디까지는 수용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받아들일 수 없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타인의 감정과 기대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본래의 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누군가의 기대와 바람에 맞춰진 나만이 남게 됩니다. 니체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노예의 도덕이라고 명명하며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과 감정을 억누르고 숨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는 우리 모두에게 잃어버린 주인의 도덕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이며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니체의 가르침은 인간관계에서도 정확히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 혹은 싫어하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일 뿐이며 그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고 동요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현명하고 성숙한 사람이란 내가 통제하고 바꿀 수 없는 것과 내가 실제로 통제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마음, 그들의 반응,
그들이 보이는 태도는 결코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의 경계선, 나의 감정적 반응, 그리고 나의 선택과 결정은 언제든지 내가 바꾸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니체는 또 이런 깊이 있는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은 일생의 낭만의 시작이다. 이 말은 단순히 자기애를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자기 사랑이라는 개념은 세상이 정해놓은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나의 중심과 나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깊이 사랑할 수 있으려면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제대로 존중하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타인에게도 건강하지 못한 왜곡된 방식으로 사랑을 베풀게 되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도와주고 베풀면서도 속으로는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 그건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기대가 섞여 있는 마음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기대는 관계를 서서히 병들게 하고 무너뜨린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배려할 때조차 그 도움과 배려의 근본적인 이유를 상대의 반응이나 보답이 아닌 순전히 나의 의지와 선택으로 두라고 조언합니다. 나는 그가 고마워하지 않고 무심하게 반응하더라도 괜찮다. 내가 나답게 진실되게 행동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내 평화와 마음의 중심을 지켜줄 것이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진정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이 나기도 합니다. 예전엔 그렇게 편하고 좋았던 사람과도 이젠 대화를 편안하게 이어가기 힘들고 어색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자주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탓일까를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끝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관계의 끝은 결코 실패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서로의 인생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뿐이죠. 떠나간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소중한 관계가 들어올 여유와 자리가 없습니다. 인생의 어떤 특별한 시기에는 사람을 잃고 보내는 것이 오히려 나 자신을 되찾고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니체의 철학은 겉으로 보기엔 냉정하고 차갑게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따뜻하고 깊은 위로입니다. 그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관계 속에서 휘둘리고 흔들리며 사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하죠.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마다 그 흔들림과 불안 속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하라. 인간관계에 깊이 지쳤을 때,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거나 오해를 받았을 때, 혹은 홀로 외롭게 남은 기분이 들 때, 그 복잡한 감정들을 억지로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 감정의 깊은 곳에는 나도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다, 온전히 이해받고 싶다는 가장 순수하고 인간적인 마음이 고스란히 숨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외면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결국 인간관계에 대한 가장 깊고 본질적인 철학은 타인을 이해하고 알아가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완벽하고 이상적인 관계를 결코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삶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인간은 늘 모순적이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과 모순 속에서도 빛나려고 노력하는 자만이 진짜로 산다. 인간관계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이해받고 받아들여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우리의 소중한 인간다움을 지켜주고 빛나게 합니다. 때로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때로는 용기 내어 다가가며 그 미묘한 사이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조금씩 더 따뜻해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고 노력하기보다 그저 나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보세요. 그래,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고 소중하다. 모두와 완벽하게 잘 지내지 않아도 괜찮다. 니체의 깊은 말처럼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이 결국에는 나를 가장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고독하고 조용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좋은 관계란 나를 잃지 않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관계라는 소중한 진실을,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의 순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는 조용하고 따뜻한 평안이 천천히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관계를 맺는 것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서로의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할 때 그 틈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오히려 더 큰 오해와 침묵이 쌓이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관계가 틀어지는 건 꼭 상대의 탓만은 아닙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참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 사실 그 사람 전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부분만을 골라 사랑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지 않으려 했던 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고 멀어집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의 모순을 견디는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모순 덩어리입니다. 어제는 따뜻했다가 오늘은 차갑고 이해심이 깊다가도 사소한 말에 상처받습니다. 그 모순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관계는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결국 성숙한 관계란 완벽한 이해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함께 견디는 힘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니체는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에서도 이 관계의 철학을 이어갑니다. 그는 운명에, 즉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을 자주 남겼죠. 그의 이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모든 관계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더라도, 누군가 내 진심을 몰라줘도 그 또한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더 유연해지기 때문이죠. 삶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억지로 참거나 견디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운명을 사랑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나면 다시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고통의 순간조차 삶의 일부로 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고통은 위대한 스승이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관계 속에서의 상처 역시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말 한마디, 기대했던 사람의 무심함, 그 모든 경험이 결국엔 우리가 진짜 나로 서는 연습이 됩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우리는 더 단단한 경계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우리를 지켜주는 새로운 힘이 됩니다. 니체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혼돈을 품어야 한다. 그래야만 춤추는 별을 낳을 수 있다. 이 문장은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혼돈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때로는 오해가, 때로는 침묵이 그 사이를 메웁니다. 하지만 그 혼돈을 견뎌내는 사람만이
결국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관계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마주하게 되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인간다운 따뜻함을 배웁니다. 결국 좋은 관계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품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평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니체는 위버맨시의 개념을 통해 그 답을 제시합니다. 초인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관계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그 경험을 내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결국 나는 그것을 통해 더 단단해졌다. 이 태도가 바로 초인의 태도입니다. 관계의 고통조차 나를 키우는 밑거름으로 삼는 삶의 자세. 그는 말합니다. 초인은 과거에 의해 짓눌리지 않고 그 과거를 예술처럼 변형시킨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예술처럼 다룰 수 있다면 그 어떤 관계도 더 이상 우리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연습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나를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만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내면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얻은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이 이미 자기 자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고 또 수없이 많은 관계를 잃습니다. 어떤 인연은 평생 남고 어떤 인연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계는 우리 안에 흔적을 남깁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던 기억조차 결국엔 나를 성장시키는 재료가 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상처는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표식이다.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했고 누군가를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처를 통해 조금 더 단단해진 자신을 조용히 안아주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당신의 마음이 유난히 지치고 무겁게 느껴지며 힘들다면 잠시 모든 관계와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그 고요하고 조용한 순간 속에서 당신은 다시 진정한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니체가 말했듯이 가장 고독한 사람이 결국 가장 강한 사람이니까요. 고독이라는 것은 결코 결핍이나 외로움이 아니라 내면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고독하고 조용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진짜 관계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 존재해도 괜찮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오늘 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들기 전 조용히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 진정으로 나답게 살아냈다. 나는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의 중심과 균형을 지켰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다. 당신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위로하는 그 순간 삶은 조금 더 고요하고 평온해지며 관계는 조금 더 따뜻하고 진실되게 느껴집니다. 니체의 철학은 결국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란 끊임없이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관계,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당신을 진짜 나로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소중한 여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은 고독하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걸어가세요.
당신이 그렇게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때 그 어떤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고 평온한 내면의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당신이 겪었던 그 고독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가장 고독하지만 결국 가장 강한 인간이 걷는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세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고독조차 삶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니체가 남긴 이 말을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새겨두세요. 나는 나의 별을 향해 간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고독은 나의 친구다. 철학 클래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욱 많은 인생 철학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